난 결국 오늘 저녁 시간에 또 먹방을 찍어보네. 난 이번에 이 한개 신라면이랑 계란 신라면에 이번에 딱 한 번 쏘기로 8,000원까지 해결해봤어. 실례합니다. 믿기지 못하게 작품을 기대하셨다면 I'm sorry. 딴 건 없어요. 안부는 저쪽 해주는 흥미 없는 정보. 바꾸는 남자도 더더욱 행복한 당미의 평정. 나의 정정 멋대로 내 편견은 부드럽게 없는 거 못된 점 놀리게도 다시 사랑받지 못한데도 영상과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로 재작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도 공용 화장실에서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예외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와 그리고 중국에서는 청주 프로볼링대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만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의미 있는 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사볼링 경기장에서 나흘 동안 지금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4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단체전 결승 그리고 개인전은 5, 6위 결정전부터 결승전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총 상금 3천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2경기가 슈트아웃 방식으로 치러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경기가 슈트아웃 방식으로 3명 중에서 1명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경기 방식이고요. 네. 결승전은 1대1 매치 경기가 되겠습니다. 보면서 몰래카메라 걱정하는 여성들 많습니다. 몰카 성능이 날로 발전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데 직접 탐지기를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가방을 걸친 남성이 쫓기듯 뛰어갑니다. 그젯밤 서울의 한 전문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카 촬영을 하다 달아난 용의자입니다. 여성 유치원 통학버스 뒷좌석에서 4살 배기 어린이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입니다. 아침에 버스에 탄 지 8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유치원생들을 집에 보내기 위해 차에 올랐다가 발견했는데 체온이 42도까지 오르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낮 기온이 35.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유치원은 방학에 들어가 원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동 포인 부모는 맞벌이하면서 친인척도 없어서 돌봄 교실에 아이를 맡겨왔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직접 몰카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직장 여성 김모 씨도 유치원 교사와 버스 기사는 정확한 출석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버스에 어린이 한 명이 남아있다는 걸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할 교육청의 매뉴얼에는 운행 종료 뒤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치원도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치됐던 어린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28시간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몰카 피해는 늘지만 처벌은 약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기사가 버스에 올라타 운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가방을 맨 아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몰카 범죄 하지만 버스는 멈춰있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결국 아이를 치어 쓰러뜨리고 맙니다. 오선민입니다. 오전 9시쯤 서울 방이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살짜리 원생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출발하는 버스에 부딪힌 겁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인솔을 돕는 보육교사도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가 내려갖고 그 아이들을 기사가 이제 아니 이제 운전해가는 배려고 오는데 그 애가 하나가 모르고 기사를 따로 온 거야.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비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고 한 달 뒤쯤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수로 아래로 추락해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인솔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관련법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찬입니다.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촬영 시도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이 씨를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요 유치원 버스가 들이켰을 때 시민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때 활약한 부산 아저씨들 11명에게요 오늘 부산경찰청이 뭘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장을 받는다고 촬영죄로 지금 조사받고 있고 핸드폰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제 간편하게 짜먹자. 고객 개인 정보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 측은 현장 진행되는 책상 아랫부분을 중립업 버스에 막아둔 상태입니다. 1577 to 1640.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스마트폰과 위장형 카메라 범죄로 일어나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Not 자료를 only 보면 was he 지난 an 2011년 1,523건이던 enormously 몰카 범죄, successful 지난 painter whose 2016년 workshop 2,186건으로 5년간 3배를 넘었습니다. staged a number of work, but he also played an important diplomatic role in 17th century European politics. He was clearly a charming and attractive companion described as having YTN 박서정입니다. 라면 조립밥. 남자가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라면을 끓여요. 출출할 땐 라면이 왔다 해요. 냄비에 물을 대충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 끓이기 시작해요. 더디게 끓는 물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면과 스프를 미지근한 물에 던져 넣어요. 스프 봉지가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고 건져내 국물 한 방울까지 빨아먹어요. 평생 파트너인 계란과 김치를 꺼내요. 아싸가 우리 먹다 남은 참치와 햄도 있어요. 라면과 궁합이 잘 맞는 기특한 녀석들이에요. 시큼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순조롭게 끓고 있는 라면에 계란을 풀고 김치를 넣어요. 그리고 DHA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참치를 넣어요. 참치기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넣어주는 센스는 기본이에요. 이제 대망의 햄살이에요. 햄살을 넣을 때 햄살을 넣을 땐 숟가락으로 숭덩숭덩 잘라넣는 것이 킥포인트예요. 냄비 안을 덮고 있는 기름기를 바라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어요. 그러다 몇 개월째 같은 방식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지독한 매너리즘을 극복할 파격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조리법을 구사해요. 순간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어젯밤 먹다 남은 삼겹살이 그 주인공이에요. 선배! 두렵긴 하지만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선 모험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삼겹살을 던져 넣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결과는 하늘에 맡길 뿐이에요. 뭔가 스펙타클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 가슴이 뛰어요. 드디어 계란김치 참치 햄 삼겹살 라면이 완성됐어요. 성급한 마음에 라면을 1일 쑤셔 넣다가 흙어요. 이런 젠장, 인천적 홀라당 닦아줬어요. 느끼하긴 하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때려 치우고 라면 장사나 할까라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라면은 국물까지 싹 마셔주는 것이 요리예요. 아주 퍼펙트하고 럭셔리한 식사였다고 자화자찬하며 격렬한 감탄사를 내뱉어요. 불룩한 배를 비비며 상을 발로 살짝 밀어놓아요. 지금까지 남자의 라면 끓이기였어요. 다음은 여자의 라면 끓이는 방법이에요. 허기를 느낀 여자는 점심으로 라면을 생각해요. 칼로리를 생각하면 절대로 먹어선 안 되는 악의 축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차라리 저녁을 굶긴다는 비장한 각오로 라면을 찾기 시작해요. 엄마가 3가지 종류로 구비해놓은 라면을 꺼내 칼로리를 비교해봐요. 475칼로리, 475칼로리, 510칼로리. 가장 칼로리가 적은 475칼로리의 MSG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매운맛 라면을 선택하기로 해요. 냄비는 2개를 준비해요.
편의상 국물 냄비와 면발 냄비라 이름 지어요. 때 저는 이 국물 냄비에는 라면 조리법에 나온 그대로 계량컵 두 컵만을 정확히 생수를 부어 준비해요. 국물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수를 넣어요. 면발용은 면발이 충분히 익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을 채워요. 그런데 제대로 생수면 몰카를 좋겠지만 수돗물도 상관없어요. 저희 취재진이 물이 실험해봤습니다. 팔팔 끓기 시작하면 생수를 넣은 국물 냄비에 야채 스프와 분말 스프를 넣어요. 몰카 범죄는 해마다 끓는 점 온도를 높여줘 라면의 맛을 살려줄 것이에요. 화장실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돗물을 넣은 면발 냄비에는 면을 4등분하여 넣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팔팔 끓는 물에 라면을 넣어 헤치고 생양파를 넣어요. 생양파가 면발의 기름기를 쫙 잡아줄 것이라 믿어요. 이때 봉지에 남은 라면 부스러기가 보여요. 생라면의 고소함이 여자를 유혹해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입으로 털어넣어요. 고소함이 온 입안을 감싸고 도네요. 몰카를 찾아보겠습니다. 면발이 풀어지면 젓가락으로 면발을 살짝 들어 올려 찬바람을 불어넣어 이렇게 주어요. 몰래카메라가 바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바람이 반복적으로 만나 쫀득이고 탱글한 면발을 완성해요. 1cm 앞에서 면발이 다 익으면 면을 익혔던 냄비의 물과 기름을 머금은 양파는 버려요. 못했습니다. 기름을 빼내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에요. 보글거리며 끓는 빨간 국물에 탱글한 면발을 투하해요. 국물에는 개운한 맛을 돋아줄 파를 쫑쫑 썰어 넣어요. 다운로드 수가 계란은 50만 노른자 건에 옆구리가 육박하는 터져 국물이 몰카 탁해지지 탐지 않도록 어플리케이션. 조심스럽게 넣어요. 역시 마지막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순간 얼음을 넣는 건 나만의 경찰이 비법이에요. 사용하는 30만 원짜리 이것으로 적외선 면발은 더욱 레인지 끈끈한 몇 탄력을 개를 먹네요. 모두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라면을 먹을 하지만 시간이에요. 몰카가 아닌 라면 국물엔 나사수가도 칼슘과 반응을 칼륨 보였습니다. 성분이 라면의 염분을 몰래 몸밖으로 카메라를 배출시켜줄 우유를 조금 부어요. 판매와 사용을 엄격히 조심스레 라면의 면을 제한하는 건져 호호 불어요. 효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빵접시에 담은 라면을 입안으로 넣어요. 홍현수입니다. 탱글한 식감이 여자를 만족시켜요. 라면 국물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아요. 살덩어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라면에서 면발만 건져 먹는 건 기나긴 고회의 시간이에요. 얼큰해 보이는 국물이 계속해서 한 입만 먹어보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먹던 라면 그릇을 싱크대에 버려요. 결국 또다시 라면을 입에 댔다는 자책감에 괴로움이 밀려와요. 엄청난 칼로리와 염분, 몸을 해치는 MSG들이 내 몸에 다량 투하되었다고 생각하니 벌써 살찐 기분이에요. 라면을 사다 놓은 엄마가 원망스러워져요. 올해는 한 백화점이 이러다가 돼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요. 라면의 칼로리를 지금 당장 소모해버리겠다는 일념하에 여자는 바로 운동을 시작해요. 지금까지 여자의 라면 여자 조리법이었어요.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서울 신촌에 있는 그레이스 백화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매장의 여자 화장실. 지름 3mm 정도의 렌즈가 달린 이 카메라가 정화조 바로 위에 있는 천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오늘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백화점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후퇴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아직 이를 처벌할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한 여성 대형 안전관 몰래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실을 발견해서 무슨 고탁성 환자들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분식점 이용법 편. 이 한증막이 붙어져 있는 창고가 먼저 남자의 분식점 이용 방송통에 방법이에요. 설치된 폐쇄회로 남자와 TV를 통해 친구들이 자리에 앉아 여성 메뉴판을 한증막의 살펴요. 내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메뉴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넘어요. 읽기도 귀찮고 고르는 건 더 귀찮아요. 그때 친구 1위 여기서 제육덮밥을 먹었었는데 먹을만 했다며 자긴 제육덮밥을 먹겠대요. 남자가 외쳐요. 나도. 친구 2도 외쳐요. 나도. 친구 3이 외쳐요. 난 만들고. 암튼 이 시키는 맨날 혼자 뛰어요. 남자는 통일 시켜야 빨리 나오는 거 모르냐. 너 같은 놈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친구 녀석을 구박해요. 그러자 친구 녀석이 종업원에게 말해요. 제육덮밥 4개 플리즈. 실제로 한 인기 가수의 남녀 관계를 주문한 제육덮밥 4개가 나와요. 며칠 사이에 수십만 남자와 명이 친구들은 각자 수저를 꺼내 각자 빼놓인 제육덮밥을 퍼먹어요. 밥 먹는 동안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화는 하지 않아요. 12개 인터넷 기업들이 모여 안티 물가 사이트를 개설해 남자는 어지간하면 5분 안에 식사를 마쳐요. 혹시라도 밥알을 세고 있는 친구 녀석이 있을 경우엔 약 10초 정도 기다려주다가 또는 빛이 나도록 제작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먼저 나가 있을 테니 먹고 나오려면 쿨하게 일어나 나가요. 사용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게 합니다. 전주시
서울시 도심의 한 모텔에 다음은 여자의 분식집 이용 방법이에요. 여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분식집을 찾았어요. 자리에 앉은 여자는 분식집 벽에 붙어있는 30가지가 넘는 메뉴들을 꼼꼼히 살펴봐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분식집 주방장 아주머니는 정말 스펙터클 어메이징 초특급 요리사예요. 스파게티와 육개장이 한 곳에서 해결되는 곳은 분식집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자는 너무 많은 메뉴에 갈등이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먹고 있는 메뉴들을 꼼꼼히 스캔해요. 사람들이 먹고 있는 메뉴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곳의 베스트 메뉴를 초이스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 스캔까지 마치면 여자는 친구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시작해요. 주제는 김밥집에서 무엇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 것인가요? 이때 친구 하나가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고 양도 작으니 3가지만 시키자는 의견을 내요. 3개만 시키면 적게 먹어 살이 덜 찔 것이에요. 여자들은 김밥집 환상의 궁합 3종 세트를 찾기로 하며 모두가 좋아하며 적당히 배도 부르면서 맛도 있고 살은 덜 찔 베스트 메뉴를 찾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만장일치한 메뉴는 김밥이에요. 김밥집의 김밥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두 번째 메뉴 선택 시간이에요. 김밥을 그냥 먹는 건 밍숭맹숭해요. 찍어 먹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떡볶이와 라볶이 중 갈등이 되지만 김밥 찍어 먹기의 정석은 떡볶이란 판단이 들어요. 세 번째 메뉴 선택 시간. 마지막 하나의 메뉴를 정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메뉴를 고르는 것보다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해요. 돈가스 어때? 돈가스 고기랑 땡기긴 하지만 김밥과 떡볶이에 어울리지 않아요. 쫄면 상콤해서 땡기기는 하지만 2% 부족해요. 이때 지금까지 정한 메뉴에 국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 메뉴들만 먹었다가는 목이 맥혀 죽을지도 몰라요. 아까 좌절된 라볶이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라면 당첨이에요. 메뉴가 모두 정해지면 여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요. 정수기 근처에 앉은 친구가 물을 떠오고 숟가락통이 가까운 여자는 휴지를 깔고 숟가락을 세팅하는 자동 분업을 시작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김밥집 자동 분업판은 교복을 입고 다니던 그 시절부터 쭉 지켜져 오던 전통이에요. 이때 친구 하나가 떡볶이와 라면 모두 매운 메뉴이니 국물 메뉴는 우동으로 하는 건 어떠냐고 해요. 쟤는 꼭 저렇게 중요한 말을 뒤늦게 해요. 여자가 다급히 아주머니를 불러 라면을 우동으로 바꿔달라는 속보를 전달해요. 그런데 이런 오라질레이션 이미 라면물에 스프를 풀어 안 된대요. 우동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한 순간 우동이 급 땡기고 우동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동 하나를 더 추가하기로 해요. 딸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연락 온 게 없는 음식이 나오면 공평한 위치 중간에 놓아달라고 부탁해요. 위생을 위해 앞접시를 사용하기로 해요. 이때 여자는 뭐부터 먹어야 할까 고민에 빠져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김밥과 떡볶이는 눈으로 스캔해 내가 몇 개나 먹어야 손해가 아닌가 미리 계산해둔 뒤 정량이 없는 우동과 라면을 먼저 공략하기로 해요. 음식을 맛보는 순간 여자들은 음식 평론가로 빙의해 이건 맛있고 이건 짜고 이건 MSG가 많이 들어간 맛이다. 이것의 칼로리는 534칼로리이며 이건 밥 한 공기보다 많은 칼로리다. 라는 대화와 함께 자신의 요리 비법까지 털어놓으며 폭풍 수다를 떨어요. 식사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접시에 김밥 한 개가 남는 애매한 상황이 생겼어요. 여자는 남아있는 김밥에 떡볶이 국물을 찍어 한 입에 꿀꺽하고 싶지만 마지막 것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속설이 떠올라요. 여자들은 서로 난 배가 짜부가 나도록 부르니 네가 먹으라고 미뤄요. 이건 네가 더 살찌란 뜻이에요. 식사가 모두 끝이 나면 휴지를 뽑아 입을 닦은 다음 서로 등을 돌리고 이빨에 뭐가 낀 것은 없나 확인해요. 그 후 정확히 뿜빠이해 더치페이 하기로 해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3명이니까 아싸 가오리 1인당 5,000원 더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알뜰한 점심 식사를 했으니 커피만큼은 맛있는 테이크아웃으로 마시기로 하며 분식집에서 나서요. 뒤늦게 찾아온 경찰은 사실을 확인한 후 B씨를 체포했습니다. 27살 A씨는 목포와 연평도에서 근무하며 두 차례나 포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계룡대 해군본부로 발령받아 기뻐했던 A씨. 이런 A씨가 5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A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3호선 약수역. 지하철이 도착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고 시민들도 타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지하철 3호선 무학재역과 독립문역 사이 선로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약수역에서 구파발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 열차 기관사가 선로에서 불꽃을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학지역과 독립문역에 있던 승객들을 급히 역사 밖으로 대피시키고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화재로 서울 지하철 3호선 운행이 1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운행은 1시간 뒤인 오전 8시 10분쯤부터 재개됐습니다.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무학재역과 독립문역, 홍제역 등에서 인파가 밀집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3호선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늘렸고 서울시도 서울시내 모든 시내버스 373개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불이 꺼진 7호선 열차가 어린이 대공원역에 멈춰 있습니다. 또 다른 7호선 열차 안 열차 문이 열리지 않아 승객들이 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지하철 7호선 건대 입구역을 지나던 열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청담역에서 태릉 입구역까지 양방향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이유 설명하고 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노인분들은 길을 보니까 노인분들만 있었거든요. 뒤따르던 열차들도 줄줄이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청담역을 중간에서 멈췄다가 4시 30분 정도에 속성유원역 도착을 해서 주변에 계속 연락하고 있었고 계속 불안해 있는 상황이죠. 서울교통공사는 군자역과 청담역에 대체버스를 투입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 우르르 내려가지고 이제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고 갔었고요. 저는 이제 강남구청역에서 이제 한 30분 뒤에 딱 움직여서 고장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쯤 퇴근길 운행은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날이 추워서 좀 많이 어린이집 통합 촬영에 치여서 설백이 어린이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기사와 인솔교사의 부부가 원인이었습니다. 좀 많이 불편하죠, 이런 거. 오늘 사고는 열차 내부 설비 고장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7호선은 사흘 전에도 열차 2대 출입문이 고장나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엔 폭설로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 열차가 지난 15일은 퇴근길 1호선 전동차가 멈춰서는 등 수도권 전철 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SBS 김포입니다. 한강철교 위에 열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용산역에 경찰은 운전을 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을 내려주고 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하다가 갑분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도시를 가르는 지하철. 일어나지 않았던 사고가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에서는 폭염 속에 4살 중학생이 8시간 가까이 버스에 페라스로 3종 경기 승했더니 종목 정확한 상승도가 경찰은 운전자 송 씨와 인솔 교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엄마 오늘 특별히 내가 오늘 하루는 참아드린다. 하지만 내일도 미뤄지면 난 그땐 정말 화가 날지도 몰라. 오늘 하루만 참자. 어차피 오늘 엄마 아빠의 도시락도 2번 먹었고 거기다 이렇게 술도 오늘 3번이나 먹으니까 기분은 좀 풀릴 거 아니겠노. 차량에 치여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이런 일을 막자고 마련된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된 지 2달도 채 안 됐지만 정작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우철이 기자의 취재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내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에는 아이 한 어머. 명이 길가에 숨져 있다는 신고가 이 접수됐습니다. 한 방울만 더 알고 먹으면 보니 버스에서 끝나겠구만. 내렸던 어린이집 원생 4살 이모군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끝이 났다. 이곳은 어린이집에서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통학버스에서 오늘 나 상민이가 오늘 하루 오늘까지 치인 것으로 꼭 참는다. 오늘 하루까지만. 당시 아이들의 승하차를 지도하는 아니, 인솔교사까지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미리 해줬으면, 아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쁠 리가 있나? 그래갖고 또 이렇게 저녁에 술 먹을 리가 있나? 이건 100% 거짓말이지. 해당 버스는 지난해 4월 어쨌건 오늘 하루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드리기로 하겠어. 마지막이야 오늘 진짜. 내일도 이거 안 지키면 진짜 그땐 상민이가 오늘보다 얼마나 술을 더 많이 먹을지 몰라. 기분 상해서. 오늘은 딱 이렇게까지만 해결하겠지만 말이야. 지켜보겠어.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 37살 김모 씨를 입건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진짜 상민이가 오늘 한 번만 더 참는다. 5년 전 오늘 충북 제천에서는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시간 끝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 진화가 지연되면서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이듬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 처분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불법 주정차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소방본부가 앞으로는 이 강제 처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철수 기자입니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119 신고를 받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불법 않았습니다. 주차된 차로 인해 지난해 4월 현장 진입이 가로막힙니다. 4살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소방관이 강제 처분 통지서를 남기고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밀고 통과합니다. 이번에는 소방관이 소방호스 연결을 위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의 유리창을 도끼로 깨웠습니다. 광주 소방본부가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파손하는 강제 처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중 전자석 안전띠 착용과 불법 통학버스 주정 차량을 상대로 한 강제 처분은 이면 도로가 많은 구도심 지역에서 긴급 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오늘 진짜 이거 나 상민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참는다.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 차량을 견인하거나 파손해도 된다는 법이 신설됐지만 강제 처분은 전국에서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이뤄졌고 그 사이 불법 주정차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상에 관한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방관들에게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소방당 때문에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규도 촘촘해져야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점입니다. YTN 홍석. 진짜 이것이 오늘 나 상민이한테 마지막 포인트야 이거.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만약 이거 차량이 수로 아래로 이거 교사 안 들어주면 그만큼 내가 상처를 얼마나 더 크게 받아서 이렇게 오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을지 술을 더 많이 먹게 될지 몰라. 오늘 딱 3번으로 마무리한다 해도 아침 저녁 다 먹으니까 25인승 버스가 경사진길에서 뒤로 미끄러지면서 2.5m 수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어린이와 교사, 운전기사 등 모두 1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는 통학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원생들이 하차를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핸드브레이크를 채웠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비교적 큰 부상을 입은 운전기사 18살 김모 씨가 회복되면 내일도 한번 똑똑히 지켜볼 거야.
아직 뭐 이 사고가 부주의인지 왜 그런지 이유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세리미법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기준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달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세리미법은 지난 1월 말에 본격 시행됐습니다. 차량에 탄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과 보조교사 탑승, 운전자 등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통관한 버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이미 정식으로 신고된 통학 차량입니다. 또 당시 오늘 하루만 더 참자. 통학 차량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원장 모두 안전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리미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내가 진짜 오늘 한 번만 더 참아드린다 엄마. 또 지난 1일에도 만약 내일도 이 부탁 거절하면 장인이 아빠가 우리 집에 만약 들리게 된다면 장인이 아빠께 다 잃어버릴 거야. 금곡동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과 승용차가 부딪혀서